네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이런 꼴을 다 보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수호당이 말하자면 창당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했다고 그럽니다. 자, 조국 수호당 저는 꼭 만들길 바랍니다. 이게 창당이 꼭 돼야 됩니다. 근데 당대표는 공지영을 제가 보기에는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공지영 이러면서 조국 수호당 꼭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막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조국 수호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창단이 대표를 박준경, 이태경 이 사람들 아주 유명한 족바들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발기 취지문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는 부패하고 사악해진 정치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개혁을 추진하려는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자행한 무자비한 폭력을 적나라하게 목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 연대 이 폭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또 조국을 지지하기 위해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당을 만든다. 이러면서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참 재밌긴 합니다. 동참해 주는데 180명이 동참하겠다고 했대요. 그동안 그 난리를 치고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순수 이 골수 조국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 캐파가 180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맘카페에도 10명이 휘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좌파 카페에도 가보면 5명이 IP 계속 그 바꿔가면서 휘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국 수호당이라는 걸 만들면서 너희들이 진짜 몇 명이었는지를 보여줬다. 180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국도 기운이 빠지는지 자기는 여기에 절대로 뭐 관여 안 하겠다는 둥 뭐 이런 말 이제 조국이 이제 했습니다. 근데 뭐 택도 없는 일이고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도 지금 들끓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 이거 너무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조국 수호당 만들고 이러면은 진짜 사람들이 우리 더 이상하게 본다. 우리의 어떤 선의 또 처음에 좋은 뜻 이거 완전히 얼레꼴날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이 조국 수호당의 창준이 대표한 사람들이 이거 왜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혹시 배지 달아볼 수 있을까? 연동형 비례대표 되면은 1번이나 2번 한 명 정도는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헛물을 켜면서 이 사람들이 당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뭐 박준경 뭐 이모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한국 정치가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이 정치라는 게 사양 산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이고 있나? 이렇게까지 정말 코미디도 이렇게 36, 56 코미디가 됐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 이름이 들어가는 거 안철수 당도 이거 안 됐지 않느냐. 그리고 조국 이름을 더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조국을 욕보이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조국이 그 조국이라고 선관위에서 이렇게 볼 때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수호냐 아니면 우리의 조국이냐 조국의 이름을 조국이 더럽히고는 있지만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 뭐 조국 수호당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조국 수호당이 이게 당 이름으로 안 된다 이러면 개싸움 국민당이라든가 또는 뭐 정경심 사랑당 이거 진중권 교수가 지어준 거니까 뭐 이렇게 개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지는 팔푼이당 뭐 조국 판푼이당 뭐 이런 것도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꼴통령 문재인님께서 우리 꼴통령 문재인님께서 정말 여옥 대첩에서도 또 네이버 전용 블로그에서도 참 좋은 의견 올려주셔서 늘 제가 감사드립니다. 조국 수호당이 창당되고 당대표 공지영에 김남국이 선거 유세하고 조국이 찬조연설하면 정말 가관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꼭 창당됐으면 좋겠어요. 꼴통령 문재인님 슈퍼챗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투덜이 멤버님께서 정말 웃기는 당입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자, 성리모님도 크크크크. 네, 임동학님께서 화이팅. 저도 임동학님 화이팅.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루키루님께서 우푼당이다. YN님 조국 가족 사기단 구속 피하려고 당. 이건 뭐냐면
뭐 기생충당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국 기생충당. 뭐 장명은 뭐 얼마든지 저희가 이 무료로 서비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보니까 참 가지가지 한다. 이 대깨문들, 이 족바들 가지가지 한다. 그리고 이 조국 수호당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얼마나 18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까지 서초동에서 장난을 치고 선전선동을 이런 식으로 해왔는지. 그러니까 빅마우스도 제가 이렇게 선거를 해보면요, 빅마우스들 동네 별로 없어요. 한 5명이서 마구마구 막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지역구로 그냥 휘저어놔요. 그러니까 이 180명이 그동안에 이 나라를 뒤집어 엎었던 거예요. 뭐 윤석열이 죽이네 살리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이 장모를 가지고, 이것도 아마 그 180명이 음모를 꾸밀 겁니다. 그리고 김남국이라는 이 우프고 실력도 없는 변호사가 거기에서 무조건 조국 창가를 부르고, 이런 점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선전선동의 그 화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처음에 노사모가 등장을 했습니다. 초기에 노사모는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노사모의 맨 처음에 핵심들, 여러분 참 우습겠지만은 딱 30명이었습니다. 이 30명이 노사모의 핵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노사모 핵심들이 어떤 사람들을 포섭을 했느냐, 개인적으로 외롭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포섭을 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혼을 해가지고요, 너무나 외롭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막 그 적의를 갖고 있고, 막 그냥 분노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쭉 모았어요. 실직한 사람들이라든가. 이거는 전철련의 수법하고도 똑같습니다. 이 철거인, 전국 철거인 연합에서요, 이 말하자면은 자기의 전철련의 멤버들을 모집할 때 아주 가난한 사람들, 장사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상가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하자면은 개인적으로도 아주 불우한 사람들을, 즉 일가 친척 없는 사람들을 쫙 포섭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다 내가 당신을 보장을 해줄 테니까 다 맡겨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1년을 끌고서 전국을 다닙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신천지, 전철련, 말하자면은 한줌의 노사모, 그 시작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80명이 창당 발기인이 됐다는 걸 보고, 한줌의 노사모, 한탕하는 전철련, 신천지, 20대 애들, 취직 못한 20대 애들 막 이렇게 속살결,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우 무서운 집단이다. 선전선동 2단의 집단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윤지혜님께서 아까도 우리 지혜님이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는데 또 해주셨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님. 자, 성림호 멤버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안재민님께서 재앙이와 그 일당들 평생 부정과 반대만 해서 개념이 없는 짓만 하고 있다. 왜 아니겠습니까? 또 스페인 다녀온 여자님 네, 메시지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네, 성림호님께서 멤버님께서 여옥대첩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 멤버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레시드라님께서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다. 누가 아니랍니까? 니스 멤버님, 조국이가 인간이라면 정말 이게 얼굴 팔려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조국은 말하자면 말리지 않죠. 자기는 뭐 거기에 뭐 들어가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뿐이다. 아주 뭐라고 할까요? 시크한 것처럼, 그러면서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제인송님께서 네, 넘버원 팬, 저도 제인송님의 넘버원 팬입니다. 늘 미국에서 정말 이렇게 해주시는 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제인송님 늦었지만 화이팅 하세요. 아닙니다, 제인송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캔스커님도 화이팅 외쳐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조국 수호당이라는 거는 선전선동, 또 두 번째는 정치의 이단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를 정말
삼육 코미디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정치를 완전히 코미디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조국 수호당이야말로 코미디 중에 여러분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 내가 조국 때문에 머리가 진짜 아프고 지난 가을을 잃어버렸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가 봄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얼마나 이 봄과 가을이라는 우리가 사계가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의 사계를 저들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빼앗긴 가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빼앗긴 봄도 이제는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4월 15일 선거를 확실하게 해갖고 말입니다. 자, 정석진 멤버님께서 이낙연 말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대권 1위 후보 소가웃을입니다. 맞습니다. 창피한 건 순간이다. 이게 바로 좌파의 말하자면은 본색을 그대로 압축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창피한 건 순간이다. 그런 점에서 조국 수호당 같은 것도 창피한 거는 이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 수호당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에서의 병폐, 이제까지 우리 정치에서의 하나의 이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정치는 웃기는 거, 정치인들은 또라이들이 하는 거지. 정치는 당 만드는 거, 이거 제정신 아닌 애들, 미친 애들이 당 만드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허경영 당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국민혁명당인가 뭐 이래가지고 허경영 로고를 보고 국민들에게 1억씩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허경영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허경영이가 맞는 말을 해갖고 지금 국민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 소득 이것도 허경영이한테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허경영이야 솔직히 말해서 원래부터 웃겼던 사람인데 지금 허경영이를 뺨치고 허경영의 입지를 좁아들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을 이야기해 준 게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완전히 심판하고 저는 민주당원 가운데에서도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하여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수호당 이거는 정말 찌질해도 너무너무 찌질한 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